자, 우리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제 원체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. 많아가지고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인지 뭐 물론 그쪽에 뭐 여러분들이 뭐 업무를 맡아서 보셨던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내용이 광범위해요. 안전뿐만이 아니라 뭐 인문교육이든 어떤 교육이든 다문화 교육도 그렇고 사실은 그쪽 분야에 본인이 학교에서 업무를 맡아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좀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용도 많고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나? 저런 내용이 있었나? 그리고 이 내용은 도대체 왜 들어갔을까?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사실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잠깐만 더 좀 작성을 해보면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도 담당을 하셨던 분들 지금 이제 사회적 재난이 발생을 하고 하니까 안전과 건강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. 그렇다면 그거 시험 문제를 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. 어떻게 세부 추진 계획을 작성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냥 한번 크게 나눠 본 겁니다. 자, 이렇게 작성을 해야 우리는 시험을 이제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아마 계획서를 계속 받고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국가에서 전체적인 종합계획 안에 하나하나의 꼭지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내용이 많죠. 많은데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볼 때는 이제 기획력 평가라고 해서 굉장히 분량이 적습니다. 적은데 이 많은 내용을 넣질 못해요. 넣질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하게 줄이고 기본 원리가 되는 것들을 찾아서 적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하나하나의 계획을 갖고 이렇게 써내기에는 좀 이렇게 무리가 있다라고 해요.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.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요.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단 뭐 구성, 운영, 계획. 자, 이런 게 예를 들어 나왔어. 예를 들어 안전 모니터링단 뭐 이렇게. 자, 예를 들어서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안전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계획이라는 게 나왔다고 해요.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계획서의 어떤 문서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. 뭐 추진 배경 이렇게 나와.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. 추진 배경 뭐 어떤 경우는 추진 배경 및 목적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또 뭐 방침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뭐 추진 계획 뭐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뭐 마지막에 뭐 기대 효과도 있고. 자, 요런 모니터링단 구성하는 요거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뭐 목적이나 방침 또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뭐 대상은 누구로 할 거냐, 뭐 기간은 언제까지 할 거냐, 뭐 등등. 그다음에 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은 뭐 어떻게 할 거고 나중에 보고서는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이 쭉 나오죠. 그럼 요런 거 어떻게 보면 요건 굉장히 자그마한 사업이에요. 자그마한 사업 하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형식을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자, 지금 우리가 하는 경우에는 큰 정책이에요. 보면 학교 안전 정책이라는 국가 또는 시도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모니터링 단위 어딘가에 조그맣게 들어가요. 근데 하나 들어갈 때마다 뭐 그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목적이나 내용이나 대상이 누구냐, 예산이 얼마냐 이걸 다 쓰기에는 너무 많아요. 사실은 학교 안전 정책이라는 게 종합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이 있고 또 교직원이 있고 또 지원 어떤 체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세 개로 해가지고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우리가 체험 중심으로 해서 뭔가 내실화를 하겠다. 교직원들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겠다. 그리고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. 이렇게 큰 카테고리 영역을 나눠지고 이 안에도 세부적인 것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세부적인 그 활성화 방안이죠, 일종의 그 방안도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세부적인 방안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. 그거 하나 할 때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교직원 역량 강화가 돼 있잖아요. 그럼 이 안에도 수많은 계획들이 있어요. 근데 이 계획들을 전부 다 뭐 목적이 뭐냐, 내용이 뭐냐, 대상이 뭐냐, 항상 뭐든지 하나하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그 교육청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공문들을 보면
아무리 자그마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이 정해져 있죠. 그 틀이 이게 지금 정책기획 그 보고서라고 전체적인 걸 다 모아두게 되면 너무나 많은 양이 너무 많잖아요, 보면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떤 그 읽기 자료가 주어지고 소위 이제 문제가 주어지죠. 어떠한 측면에서 이제 뭐 작성을 하시고라든가 그리고 제한점이 주어집니다. 분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전략적 차원에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작성을 해달라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셔서 소위 그 간략한 간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내가 이 정도의 기획을 할 만한 역량이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평가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전부 다 암기하신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늘 목적이나 내용이나 뭐 그다음에 대상이 누구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꼭 넣어야만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분량도 분량이지만 너무 평가관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계속 그 작성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보여요. 그런 분들이 10분 있으면 아마 절반 정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지양을 하셔야 돼요.